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매번 제가 당장 하라고 합니다. 최고보험료로 하라고 하죠.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을 했더니요. 상계년이 12년이나 걸린다. 이러면서 12년 동안 혹시 못 살면은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추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상계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그 상계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상계년이 12년 걸린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12년, 144개월, 그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한다면 추납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사망하면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추납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연금액이 미미하다,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 돈 대비해서 뭉칫돈을 냅니다. 한꺼번에 뭐 6,608만 원을 낸다. 그렇게 냈지만 그것을 상기하려면 12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상담원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단에.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상계년도 12년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보다 훨씬 더 손익분기점은 앞으로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90세, 100세를 산다면요.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 추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할 경우 한번 제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가 만약에 추납을 119개월 매월 55만 5,300원을 낸다고 가정한다면은요. 10년치 거의 내는 거 아닙니까? 6,608만 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추가로 받는 연금액이 46만 원이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상계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08만 원을 한 번에 냈으니까요. 46만 원 더 받는다. 1년에 12개월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눠 보면요. 1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6,608만 원을 내고 12년, 미래의 12년 동안 버텨야 된다. 그러니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단의 상담원은 현재 가치로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가치 50세에 46만 원 더 나온다. 그러니까 12년 걸립니다. 하는 식으로 현재 가치로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것, 국민연금은요, 50세라면 15년 뒤에 받게 됩니다. 15년 동안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받는데 15년 동안 미래 가치로 받게 되는 것은 물가를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로 계산을 해서 손익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후에 추가로 받게 되는 매월 46만 원의 미래 가치는 물가 상승률로 체증해서 반드시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후에 46만 원은요. 2024년도 물가 상승률 2.3%만 적용하더라도요. 46만 원이 아니라 65세 시점은 6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776만 원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매년 2.3% 체증하면서 계속 받는다면 8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8년 있다부터는요. 손익분기점이 8년이죠. 72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73세부터는요. 남은 삶을 산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73세부터 이익이 발생되는데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6년이죠. 그렇다면 총 4억 2,781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낸 돈 6,608만 원 대비해서 무려 3억 6,173만 원 이익이죠. 그런데 100세 이상 더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그 이상의 수익이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를 가지고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년 뒤에는 46만 원이 아니라 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938만 원을 더 받게 되겠죠. 따라서 매년 3.6%씩 계속 또 연금을 받게 된다면 재정에서 받는다면요. 겨우 손익분기점은 6.5년 경과되는 시점, 그러니까 70.5세의 손익분기점 상계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70.5세 이후부터 사는 삶은요. 여유로운 추가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00세까지 살아서 연금을 수령한다면 무려 6억 7,04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낸 돈
608만 원 대비해서 무려 6억 원 이상, 6억 436만 원 이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장사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백세를 못 산다 이거죠. 유정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2024년도 여성이 90.7세, 남성이 86.3세를 살았습니다. 제10회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100세 산다는 거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22년도 물가가 5.1%였거든요.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15년 뒤에 46만 원은 46만 원이 아니라 그 2배 이상 됩니다. 9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164만 원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매년 또 똑같이 5.1%로 물가 상승률로 계속 연금을 받게 된다면 5.2년이 경과된다면 69.2세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총 11억 3,982만 원 받게 됩니다. 낸 돈 6,608만 원 대비해서 10억 원 이상, 10억 7,374만 원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요. 100세 넘는다면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금액이 기다려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물가 상승률을 7%로 한번 예견해 볼까요? 미국같이 부전자원이 많은 세계 최대 강국인 나라도 엔데믹 시절에 8, 9%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고요. 식량, 그 사료까지 포함해서 6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거든요. 결국 환율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인상되고 그 공급가가 교란이 오거나 에너지나 식량 자원을 무기로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는 7%가 아니라 70%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7% 적용 시에는 46만 원은 15년 뒤에 127만 원이 됩니다. 매년 1,523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 체증해서 받는다면 3.9년만 지나더라도 67.9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요. 이후 남은 삶은요, 엄청난 평생 이익이 기다리죠. 그러므로 100세까지 또 수령하게 된다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억 6,79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낸 돈 6,608만 원 대비해서 22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상계년을 판단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서 어떤 그 저소득층은요, 뭐 상계년이 7, 8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으로 갈수록 12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이 더 내기가 싫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냈다면은요, 상계에 또 그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냈을 때 소득공제 환급액이 엄청납니다. 소득세율이 49.5%라면 거의 절반을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무료 장애보장, 공짜 장애보장 엄청납니다. 유족연금도 엄청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 보면은 당연히 추납을 통해서 상계년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하시고, 상담원의 말을 무시하고 무조건 추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납은 정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납 대신 혹시라도 여러분들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라든가 단기납 정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한다면 정말로 정화조 속에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생활이 가시밭길이 되는 지옥길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납한 금액도 투자한다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너그럽게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납한 돈 6,608만 원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야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608만 원을 매년 세후 투자 수익률 3%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라는 거 하는 것은요, 세후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 대상자 15.4%는 세전 투자 수익률이 3.57%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하죠. 한계세율 대상자는 49.5%니까 세전 투자 수익률이 무려 매년 5.8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3%못 낸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3%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콘스탄트 김의 저서입니다. 이북으로 달랑 8,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책에 투자하셔갖고요, 8,500원 투자하셔서 평생 85억, 850억, 8,500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를 2.3% 적용하고
6,608만 원을 3%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2세가 된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82세부터 이익이 발생되죠. 사람이 보통 90세, 95세, 100세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투자를 한다고 선 치더라도 투자 재비해서라도 1억 3,812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의 금액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추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 3.6%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오겠죠. 78세면 76세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합니다. 77세부터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 대비해서 평생 3억 8,075만 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연금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연금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5.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손익분기점은 더 당겨지겠죠. 73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요. 74세부터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요. 평생 8억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것 대비해서 훨씬 더 받습니다. 투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순수 세전 투자 수익률이 3.5%에서 5.8% 이상을 매년 견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8억 5천만 원을 더 받게 되니까 당연히 추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7% 가정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은요, 놀랍게도 70세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71세부터 정말로 30년, 40년, 50년 동안 무조건 이익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평생 투자 3%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20억 원 가까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이 아니라 40억, 80억, 120억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안 오른다고요?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2.3%, 3%, 6, 4%, 5%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를 물가가 안 오른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쪽에 도박을 걸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2% 내외로 그동안 올랐던 것은요, 기현상이죠. 앞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추납을 통해서 받는 것은 편안하게 장수하면서 물가 걱정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추납 같은 경우 왜 하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능이 많으면 수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아진다. 장자가 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주가 많으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들, 영리한 사람, 현명한 사람의 고민은요, 바로 고민을 함으로써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반드시 재능과 재주가 많아야지 이타적인 정신으로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옛말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영리하게 현명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상계년수, 손익분기점 절대로 상담원의 말만 믿고서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은요, 인생은 자꾸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납하지 않고 추납을 또 연금 개시 전까지 20년, 30년 뒤에 하겠다. 이러면 폭망입니다. 그 사이에 연금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대폭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엇인가 파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쓰레기 연금 같은 거 가입하면 여러분은 폭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